70대가 되면 나타나는 다리 신호 7가지.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한쪽 다리만 유독 힘드신가요? 아니면 걸을 때 한쪽 발이 자꾸 끌리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저는 32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은지입니다. 오늘 정말 무서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73%가 한 달 전부터 다리에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파스나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응급실에서 만난 74세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셨대요. 가족들한테 말씀하셨더니 아버지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어제 아침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왼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만약 일주일 전에 병원에 오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위험 신호 7가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집에서 3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배우실 겁니다. 셋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하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뇌혈관 지키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섯째, 매일 30분 걷기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섯째,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만의 맞춤형 뇌경색 예방 체크리스트가 완성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뇌경색의 무서움. 제가 32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뇌경색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병원에 오세요. 선생님,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응급실에 실려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되신 김철수 할아버지가 딸분과 함께 응급실로 오셨어요. 딸분이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못하세요. 오른쪽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빨리 좀 봐주세요. 저는 바로 응급검사를 지시했습니다. CT와 MRI 결과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왼쪽 중대뇌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딸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리 쪽에 이상 증상 있으셨나요? 딸분이 깜짝 놀라며 대답하셨어요. 네, 선생님, 사실 2주 전부터 아버지가 오른쪽 다리가 자꾸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운동하시라고만 했지 병원에는 안 왔어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2주 전에 오셨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없었을 텐데 응급수술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2주 전에 딸한테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기어서라도 병원에 왔을 텐데. 딸분도 매일 면회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왜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69세 이순자 할머니가 아들분과 함께 오셨어요. 아들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3일 전부터 왼쪽 다리를 좀 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리세요. 혹시 뇌에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즉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MRI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65% 정도 좁아져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언제 막힐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혈관 확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도 다니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검진 받으러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제 다리를 유심히 봐준 덕분에 살았어요.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면 저도 쓰러졌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2살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증상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대응하는 시기가 달랐던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2주를 기다렸다가 쓰러지셨고 이순자 할머니는 3일 만에 병원에 오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왜 다리에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선생님, 왜 다리에 신호가 먼저 나타나나요? 팔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뇌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뇌는 크게 대뇌 손해 뇌간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대뇌가 우리 몸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해요. 특히 손과 발을 관장하는 부분이 가장 넓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이 가장 정교한 움직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교차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가 하는 일이 정말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리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런 복합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이런 복잡한 동작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혈관으로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뇌에는 정말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로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의 문제로 이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뇌세포가 산소 부족을 느끼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가 바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다리를 담당하는 뇌 부분은 혈류 공급이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거죠. 마치 높은 건물에서 수압이 약해지면
제일 높은 층부터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뇌경색은 대부분 한쪽 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양쪽 뇌에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초기 증상도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양쪽 다리가 다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쪽 다리가 똑같이 아프다면 근육이나 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한쪽만 유독 이상하다면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 시간적인 패턴도 중요합니다. 근육이나 관절 문제는 보통 서서히 나빠지거나 운동 후에 더 심해져요. 하지만 뇌에서 오는 문제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전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하시는데 사실은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저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쪽만 저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만 계속 저리고 왼쪽은 괜찮다면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특히 이런 증상이 며칠 동안 반복된다면 더욱 위험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 다리를 베고 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금방 좋아져요. 하지만 뇌에서 오는 신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일정해요. 항상 같은 부위가 저린다면 정말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끌며 걷는 증상이에요. 이건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요즘 한쪽 다리를 끌고 다니시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서히 진행되니까 적응해 버리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발끝이 바닥에 끌리면서 걷게 되죠. 이걸 의학 용어로 족하수라고 해요. 세 번째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자꾸 휘청거리는 증상이에요. 평소에 잘 걸으시던 분이 갑자기 걸음이 불안해졌다면 이것도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손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건강한 어르신들은 80이 넘어서도 걸음이 안정적이에요. 갑자기 걸음이 불안해졌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증상이에요. 평소에 안 그러시던 분이 자꾸 문턱에 걸리거나 계단에서 실족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특히 한쪽 다리만 자꾸 걸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뇌에서 발로 가는 감각 신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의학 용어로 고유감각 장애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버티기 힘든 증상이에요.
특히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정말 주의해야 해요. 이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운동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근력 약화는 보통 양쪽이 똑같이 나타나요. 하지만 뇌 문제로 인한 근력 저하는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다리 떨림이나 불수의적인 움직임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가 떨린다거나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움직인다면 이것도 뇌신경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는데 지속적인 떨림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일곱 번째는 감각 이상 증상이에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발바닥의 촉감이 이상하다면 이것도 뇌의 감각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발바닥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이런 감각 이상은 진통제나 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리를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절대 나이 때문이라고 피곤해서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한쪽에만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항상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게 시작돼요. 좀 이상하네 정도로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집에서 3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이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꾸준히 하시면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이걸 한 번씩 해보세요. 첫 번째 체크법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예요.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X자로 끼고 일어나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안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의심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눈 감고 제자리 서기 테스트예요. 눈을 감고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만약에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거나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뇌의 균형 중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체크예요. 맨발로 서서 발바닥으로 바닥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쪽만 감각이 둔하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걸음걸이 체크예요. 집안에서 일직선으로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이때 발자국이 일정한지 한쪽 발만 끌리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뒤에서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자가 체크를 하면서 하나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더욱 그렇고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그럼 이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뇌경색은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더 효과적이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예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기 쉬워지거든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해 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두 번째는 혈당 관리예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요. 특히 미세한 뇌혈관들은 더욱 취약하거든요.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혈당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요.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거든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40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기예요. 걷기는 정말 최고의 뇌혈관 운동이에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걸 도와줘요. 특히 아침 공복에 하는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걸을 때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보통 속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뇌혈관에 좋은 음식 섭취예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 좋아요.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견과류도 정말 좋아요. 특히 호두에는 뇌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호두 5개 정도씩 드시면 뇌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돼요. 아몬드나 잣도 좋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에요.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식품들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시금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이에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하루에 마늘 2쪽 정도씩 드시면 정말 좋아요. 냄새가 걱정되시면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흑마늘로 드셔도 돼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꼭 드세요. 그리고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을 하니까 물로 계산하지 마시고 따로 물을 더 드셔야 해요. 5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관에 무리가 가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밤 11시 전에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 이제 피해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금연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요. 특히 뇌혈관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정말 끊으셔야 해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30분 동안 수축돼요.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혈관이 하루 종일 수축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과음이에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남성 기준으로 하루 2잔, 여성 기준으로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특히 소주나 양주 같은 독한 술은 더 위험해요. 가능하면 와인이나 맥주로 드시는 게 낫고요. 세 번째는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에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줘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라면이나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화를 내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앉아서만 생활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이 굳어져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움직이세요. 청소하기, 빨래하기, 이런 집안일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최신 연구 결과와 통계, 마지막으로 최신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약한 사람들이 뇌경색 발생 위험이 32% 더 높다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다리 근력과 뇌혈관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리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뇌경색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도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78%가 사전에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병원에 미리 와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고작 15%뿐이었어요. 나머지 85%는 모두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왔죠.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어요. 더 무서운 것은 조기 진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92% 이상이에요. 그리고 후유증도 거의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뇌경색이 완전히 발생한 후에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48%로 떨어져요.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뇌경색이 발생하면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요. 1시간이면 1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시간이 곧 뇌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응급상황 대처법.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한다. 셋째, 한쪽 얼굴이 비뚤어진다. 넷째,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 다섯째,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절대 집에서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119를 부를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경색 의심됩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119 대원들이 더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가족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이시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세요. 괜찮아지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차라리 괜찮은 걸로 밝혀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늦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빨리 가서 안심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역할이에요. 당사자는 자신의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서서히 진행되니까 적응해 버리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보는 가족들은 아버지가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네. 이런 걸 먼저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나이시라고 넘어가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고 권해주셔야 해요. 때로는 강제로라도 데려가는 것이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병원 가는 걸 꺼려 하세요. 돈 아깝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족들이 아버지 건강검진 받을 때 됐어요.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설득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 야단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더 고집을 부리시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 한쪽 다리만 저리기, 다리를 끌며 걷기, 걸음걸이 불안정, 자꾸 걸려 넘어지기, 다리에 힘 안 들어가기, 다리 떨림, 감각 이상.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둘째, 매일 아침 자가 진단 4가지.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 있기, 발바닥 감각 확인, 걸음걸이 체크. 이걸 매일 하시면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셋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혈압 1만 2080 미만, 혈당 공복 100 미만, 콜레스테롤 200 미만. 이 수치를 유지하세요. 넷째, 뇌혈관에 좋은 음식. 생선 일주일에 2번, 호두 하루 5개, 블루베리 하루 1줌, 마늘 하루 2쪽. 이걸 꾸준히 드세요. 다섯째, 매일 30분 걷기. 아침 공복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5번 이상 꼭 하세요. 여섯째, 금연, 금주, 저염식. 이 3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일곱째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 부르기. 골든타임 3시간.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저는 32년 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에요.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소중한 메신저예요. 뇌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다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나 지금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어간다면 우리 뇌는 더 이상 신호를 보낼 힘도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정말 늦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아들의 권유로 조기에 병원에 가서 완전히 회복하셨던 분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건 다리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몸에 작은 신호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특히 다리에 나타나는 7가지 신호들을 잊지 마세요. 한쪽 다리만 저리는 것, 다리를 끌며 걷는 것,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것,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다리가 떨리는 것, 감각이 이상한 것,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자가 체크법도 꼭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 있기,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 걸음걸이 체크하기,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예방법도 잊지 마세요. 매일 30분 걷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오메가3 풍부한 생선 먹기, 견과류 먹기, 항산화 채소와 과일 먹기, 그리고 마늘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금연, 금주, 저염식, 이 3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소감이나 앞으로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다리자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가족의 걸음걸이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겠습니다. 혈압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다짐을 적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릴게요. 치매 예방법, 관절 건강 지키는 법, 심장 건강 관리법 등등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뇌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시기 바라요. 건강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서로 챙겨주면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로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걸 숨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말씀하시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분들께서는 부모님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자주 확인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